안녕하세요. 봉천동 황금손 햄찌입니다. 오늘은 캐릭터를 함께 스케치해보고 채색 후 마무리 보정까지 차근차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2048 정사각형 캔버스를 생성해 줍니다. 들어가기 전에 오늘 사용할 브러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라이브러리 상단 플러스 탭을 눌러서 즐겨찾기 브러쉬 탭을 만들어 볼게요. 스케치에 사용할 스케치 탭에 나린더 연필 브러쉬 펜으로 꾹 눌러서 끌어다가 즐겨찾기에 넣어줍니다. 기본 브러쉬들은 따로 복제하지 않아도 복사돼서 가져와지니까 걱정 마세요. 미츠색에 사용할 브러쉬는 잉크 탭에 잉크 번진 브러쉬, 얘도 쭉 끌어다 가져다 둘게요. 그리고 디테일 채색에 사용할 페인팅 탭에 구아슈 브러쉬, 그리고 페인팅 탭에 물에 젖은 아크릴 브러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들은 이렇게 가져다 놓으셔서 따로 그룹 지어두면 사용하기에 편리하겠죠. 나린더 연필로 좋아하는 색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잡은 키워드는 꼬마 마녀입니다. 인터넷에서 마녀, 마녀 모자, 마녀 옷 등을 검색해서 참고 사진을 먼저 많이 모으세요. 저작권상 제가 참고한 이미지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릭터의 등신을 그려볼게요. 머리, 가슴, 배. 저는 머리가 큰 걸 되게 좋아합니다. 포즈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실제 모델 포즈를 참고해보면서 다양한 포즈를 연습해보는 것도 좋아요. 올가미 툴로 부분을 선택해서 좀 짤뚱하게 바꿔볼게요. 이건 개인 취향입니다. 저는 이렇게 짤뚱한 비율이 좋더라고요. 마녀 모자를 그려줄 건데 일단 뾰족한 삼각부를 그려주고 챙이 되게 크잖아요. 작은 꿀팁인데 타원을 먼저 그려주고 그 안에 팔자를 그려봅니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모자의 휘어짐을 좀 더 편하게 잡아볼 수 있겠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모자 챙이 크니까 이 위에다가 꽃이나 호박으로 장식을 달아준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해바라기로 해볼게요. 대충 위치를 잡아줍니다. 심심하니까 사이사이에 나뭇잎도 추가해주고 초록 이파리도 넣어줄 거예요.
눈, 코, 입이 모여 있고 이마가 넓으면 좀 더 애기 얼굴 같아서 귀엽더라고요. 두상보다 살짝 윗선에 머리카락을 그려줍니다. 딱 붙지 않고 풍성하게. 머리 스타일도 정해줍니다. 이쯤 되면 선이 헷갈리기도 할 거예요.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선의 색을 바꿔가면서 자유롭게 스케치해보셔도 좋아요. 옷은 마녀 복장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코스프레 옷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레이스가 많이 달려있다거나 리본 장식들, 디테일을 살려줄수록 그림의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게 적기 때문에 참고 사진을 모으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스케치. 선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낮춰주고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한두 번만 선을 긋는다고 생각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완전 깔끔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느 부분이 머리카락이고 어느 부분이 얼굴인지 알아먹을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림은 선이 없는 모태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선이 부들부들 거려도 눈 감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스케치가 좀 뭉뚱그러져 있었다면 두 번째 스케치에서는 그리면서 옷의 모양이라던가 주름, 장식 등 어떻게 할 건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손가락을 4개만 그리냐는 질문들도 가끔 하시는데 저는 통통한 손가락이 좋아서 좀 동그랗게 그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5개를 다 그리면 좀 징그럽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4개의 손가락으로 그립니다. 생각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캐릭터들 보면 손가락 4개인 게 많아요. 양말이나 신발 장식 같은 거.
스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선이 좀 부들부들하지만 어디가 어딘지 명확해졌죠? 스케치 레이어의 속성을 곱하기로 변경해주고 불투명도를 낮춰줍니다.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스케치 레이어 아래에 둡니다. 잉크 번진 브러쉬를 선택해주세요. 이제 각 영역마다 레이어를 추가하면서 미채색을 진행할 거예요. 라인을 없이 그릴 거기 때문에 미채색 단계가 그림의 덩어리, 아웃라인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브젝트를 하나씩 그려줄 때마다 레이어를 추가할 거예요. 가운데 있는 해바라기는 겹치니까 살짝 더 진한 색으로 눈에 잘 보이게 채색해줍니다. 해바라기 안쪽 밤색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레이어 하나에 그려주고 선을 잠시 꺼보면 이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지죠? 계속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해바라기 아래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보라색으로 마녀 모자의 덩어리를 그려보겠습니다. 직접 다 칠해줘도 되고 사방이 다 막혀 있으면 색을 부어줘도 됩니다. 브러쉬에 따라서 깔끔하게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를 한 번 더 채색해주세요. 귀찮긴 하지만 저는 직접 칠해주는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레이어의 위치를 잘 보면서 진행해주세요. 파묻히지 않게. 겹쳐지는 부분들은 좀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금 그리고 있는 나뭇잎은 해바라기 레이어 아래에 있는 게 좋겠죠. 레이어를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냥 자기가 많이 해보면서 이렇게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나눠주면 됩니다. 저는 지금 대충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서 차분히 깔끔하게 진행해보세요. 해바라기 아래 녹색 이파리도 넣어줍니다. 노란색, 보라색, 녹색의 조합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레이어를 분리하면서 채색해주는 또 다른 이유는 저는 촬영 전에 색 조합을 여러 번 해보고 나서 색을 정한 후에 칠하고 있는데요. 각 영역을 분리해두면 다른 색을 대입해서 색을 정하는데 편리합니다. 선을 꺼보면서 덩어리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진행해보세요. 앞머리는 얼굴 위 레이어에 그렸다면 얼굴 뒤쪽 레이어에 새 레이어를 추가해서 뒷머리는 따로 편하게 채색할게요. 저는 이렇게 분리해두는 게 편한데 또 다른 분들은 한 덩어리로 하시는 게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편한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나에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겠죠. 열심히 그리느라 아이패드가 옆으로 치우쳐진지 몰랐습니다.
채색이 완료되었습니다. 스케치 선을 꺼주세요. 이번엔 과슈 브러쉬 또는 물에 젖은 아크릴 브러쉬로 텍스처를 입혀볼 거예요.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조금씩만 손댈 거니까 따로 클리핑 마스크로 안 하고 알파 채널 잠금으로 좀 더 빠르게 작업할 거예요. 두 손가락으로 레이어를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밑색보다 살짝 밝은 색으로 덧입힙니다. 반대쪽은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덧입혀 볼게요. 텍스처가 더해지면서 밋밋함을 피할 수 있어요. 손봐줬으면 해바라기 레이어는 합쳐주시고 영역마다 알파 채널 잠금을 해주고 그라데이션을 넣어주거나 살짝 다른 색을 섞어보는 것도 좋아요. 처음엔 어려우니까 이 팔레트 원을 봤을 때 양쪽 주변으로 조금씩 사용해보세요. 밑색이 마음에 안 든다면 알파 채널 잠금을 해주시고 원하는 색을 선택한 뒤에 레이어 채우기를 사용해보세요. 단색으로 모두 채워줍니다. 뭉쳐져서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에만 선을 조금씩 넣어서 뭉뚱그려져 있는 그림을 선명하게 해보겠습니다. 맨 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브러쉬는 잉크 번진 브러쉬. 머리카락보다 살짝 더 진한 색을 선택하고 머리카락 라인을 그려 넣어줍니다. 좀 더 밝은 색으로 옆에 잔머리도 추가해주세요. 옷의 덩어리가 모호하죠? 선으로 옷주름이나 경계선을 그어 분리해줍니다. 디테일 채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엔 빛과 그림자를 넣어볼게요. 나눠져 있는 색 레이어는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으니까 합치지 마시고 배경을 잠시 꺼주고 세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줍니다. 모두 복사하기, 다시 쓸어서 붙여넣기.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대로 색만 한 레이어에 합쳐져서 만들어져요. 자, 이제 이 레이어의 체크박스를 길게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른 레이어들은 모두 꺼지고 이 레이어만 보이게 되죠. 위에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클리핑 마스크로 설정해주세요. 지팡이 끝에서 빛이 비추게 할 거예요. 아래에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밝은 노란색을 선택해서 물에 젖은 아크릴 브러쉬로 쓱쓱 그려줍니다. 이 빛은 빛살란 효과를 사용해서 더 빛나게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만들어둔 클리핑 마스크에 지팡이 부분으로 빛의 영역을 칠해줍니다.
레이어의 속성을 스크린 모드로 변경합니다. 이번엔 빛이 닿지 않는 부분에 그림자를 추가해 볼게요.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클리핑 마스크. 저는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보라색으로 그림자를 넣어 볼게요. 굴곡이 져서 빛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그림자를 그려주세요. 빛을 주세요. 그림자를 알아서 잘 그려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아니 대체 어디다가 그리라는 건가 싶죠.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비슷한 위치에서 들어오는 사진들을 보면서 아 빛이 저기서 쐬면 저쪽에 그림자가 지는구나 하고 매번 공부합니다. 사실 막 반사광도 넣어야 되고 비춰지는 빛 반사들도 그려야 되는데 저 잘 몰라요. 이론에 약합니다. 레이어 속성을 곱하기로 변경해주고 불투명도를 조절해줍니다. 그림자의 경계선이 너무 지저분하다 싶으면 문지르기 브러쉬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잉크 번진 브러쉬로 어둠이 확실한 부분은 한 번 더 그려줬어요. 레이어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어둡게 칠한 부분은 지우개로 다시 지워주면 됩니다. 수정이 편리하죠? 빛과 그림자까지 넣어주니까 많이 그럴싸해졌죠? 마지막으로 보정을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배경을 꺼주고 세 손가락으로 모두 복사, 다시 붙여넣기. 배경을 꺼주는 이유는 투명하게 간직하고 싶어서 그래요. 배경을 나중에 추가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곡선에서 감마값을 조절해주면 좀 더 선명하게 또는 흐리멍텅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건 직접 그래프에 손을 대보셔야겠죠? 따뜻한 색감을 원한다면 빨강 탭에 가서 살짝 올려주면 되고 좀 차가운 느낌을 원한다면 파랑이나 초록의 그래프를 만져주면 됩니다. 그래프를 손대가면서 내가 원하는 색감을 찾아가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노이즈 효과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노이즈 효과를 넣어주면 아날로그한 느낌이 나서 좋더라고요. 개인 취향입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유료 브러쉬를 많이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막 사고 싶어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쁜 기본 브러쉬들로만 사용해 봤어요. 캐릭터 그리는 과정이 이게 당연히 정답이 아니겠죠? 아, 햄찌님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